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CJ CGV가 주주로부터 현금 5,700억 원과 그리고 CJ로부터 4,500억 원짜리 회사 등 총 1조 원가량을 수혈받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자세한 내용을 좀 들려주시죠. 네, CJ CGV 주주분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장사가 잘 되어서 앞으로의 비전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거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같이 나중에 열매를 영위하자 이런 유상증자면 반기겠죠. 네. 예를 들어 2차전지처럼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공장을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데 그래서 주주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그러면 유상증자에 다 참여를 하겠죠. 근데 CJ CGV는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넷플릭스에 밀려서 지금 영화관을 안 간다. 이거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때 핑계인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처음에 거기서 넷플릭스에서 옥자 그거 상영한다고 했을 때 그때 스탠스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봉준호 감독 같은 그 정도 급의 거장한테도 정말 매몰찼죠.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뭔데 거기 가서 영화관이 아니라 거기서 개봉을 하느냐.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CGV나 이런 영화관들 제발 거기서 여기 동시 개봉을 해달라.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그런 트렌드가 조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고 있었던. 지금 댓글에 좋은 얘기 하나 있나요? 옛날 같으면 그런 거 하나도 안 통했죠. 지금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NC소프트의 리니지도 그렇죠.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도 그렇죠. 이런 CGV도 그렇죠. MZ세대라고 불리우는 그런 지금 플랫폼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에 옛날처럼 그렇게 안일한 대응이나 그런 주주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했을 때 옛날처럼 어물쩍 넘어가거나 주가에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개미 투자자들 열심히 얘기해봐야 너네 힘도 없으니 그런 거 먹히지 않는 거 카카오 사태 때부터 계속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중요한 거는 이걸로 빚을 갚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유상증자인데도 달라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공장을 신설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요에 대응한다고 하면 그 유상증자를 좋게 받아들일 것인데 네. 당신네들한테 유상증자해서 우리 빚을 갚겠습니다. 이건 정말 좋지 않죠. 근데 그 빚이 소비자나 주주가 잘못해서 진 빚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좋지가 않은 뷰가 많고 그다음에 CJ가 이제 현물 출자를 했죠. 돈을 안 내고 현물 출자로 이거 되게 좋은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냐면은 그 CJ 입장에서 좋은 거죠. 돈을 내야 되는데 원래 CJ CGV 지분 가진 것만큼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는데 현물로 내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죠. 국세청이 38 세금 기동팀이 들어닥쳤더니 나 돈 없다. 그 대신에 어디 금거북이 이거 가져가라고 현물로 그냥 그걸로 처리하는 거랑 똑같다는 상황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넘어가더라도 힘든 게 그럼 CGV의 미래에 뭐가 있느냐? 지금 다들 반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 영화관 갔더니 지금 그 팝콘을 다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앞에 팝콘을 한 100개를 쌓아놓은 다음에 아예 팝콘 매대로 거기만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그냥 팝콘이나 나초나 이런 거 해가지고 팝콘 뷔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왜냐면 저 생각에 4DX나 네. 4DX나 이런 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애플에서 저런 그 기기 나왔잖아요. 고글 같은 거. 그거 만약에 돈 좀 들여가지고 집안에다가 그거 설치해서 해버리면은 집안에서 즐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암울하다. 이거를 미리 대비하고 미리 어떤 저런 거에 대해서 고객이나 주주분들을 생각하는 것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안 보여줬다. 제 생각에는 CJC를 지금 투자한 건 어쩔 수 없고요. 여기서 더욱 물을 부어가지고 여기다 물타기를 한다는 거는 물론 기회비용이 이게 예를 들어 우리는 그 기회비용 때문에 그 얘기를 다 하는 건데 물론 그걸로 안 하고 다른 걸로 투자해서 수익 본다는 보장은 없는데 네. 우리 투자자들은 항상 그런 다른 기회를 찾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주식은 아예 상장 폐지가 되는 거 아니면 은퇴하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투자할 수는 있지만 그거잖아요. 약간 15년 뒤에 오른다고 해서 야 내가 15년 전에 봐봐 그거 계속 하라고 했잖아. 그럼 15년 동안에 그 기회 비용은 어떻게 할 거며 15년 뒤에 만약에 그게 시장에서 남아있지 않으면 또 큰일이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더 이상은 이제 여기에 발을 담그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발을 담그려면 발이 이제 2개밖에 없잖아요. 네. 발을 아껴서 담거라. 네. 발을 아껴서 담거라. 발이 문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귀에 쏙 꽂히는데요. CJ 입장에서는 사실 묘수라고 할 수 있지만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꼼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급한 불을 껐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CJ, CGV의 재무 안정성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계속 들어와서 그걸 메꾸면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포인트인 거죠. 이거 뭐 이런 사례는 많이 있었어요. 두산도 그랬죠. 두산그룹도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으며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현대전자인 시절에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요 포인트는 뭡니까? 두산이나 SK 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살아남으면서 변신을 해서 지금 수익을 얻고 있는 이유는 돈을 버는 사업으로 잘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위기를 넘긴 것이 어떤 과거에 이렇게 해서 위기를 넘겨서 우리가 유동성 위기를 넘겼었지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회상할 수 있게 된 거지 이게 그 다음 단계가 보이지가 않으면은 그냥 그때 딱 그냥 막는 거죠. 잠깐 그냥 콩쥐가 힘들어 해가지고 두꺼비가 잠깐 막았는데 그 두꺼비가 영원히 등을 대주고 있지 않은 거죠. 그 스스로 이제 그 구멍을 막아야 되죠. 두꺼비도 한계가 있죠. 두꺼비 등이 언제까지 철판 역할을 하겠습니까? 콩쥐가 메꿔야죠. 그러니까 콩쥐가 메꾸는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CJCV의 어떤 새로운 사업이 뭔가 이렇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뭐 스크린X나 이런 게 뭐 뛰어난 건 알겠어요. 곤지암 같은 영화 봐도 스크린X관에서 보면 되게 공포심에 아시잖아요. 네. 이 3면에서 오니까 인간의 시각이라는 게 여기까지 보이기 때문에 공포감이 극대화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일단 돈이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점심값이 10,000원인데 네. 거기 가면 나초랑 이런 거 여자분들이랑 데이트하면 3, 4만 원 깨져요. 네. 근데 지금 그걸 가겠냐 이거죠. 스크린X관이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걸 가겠냐 이거죠. 네. 지금 상황에서. 이 CJ, CGV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영업의 정상화와 미래 투자일 텐데요. 이 CJ, CGV 기술관 말씀해 주신 대로 공포감이 확 들 수 있는 그런 기술관의 확장과 미래 공간 사업자 계획으로 과연 CJ, CGV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관을 확대하는데 문제는 그 관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거 재밌는 건 알겠는데 물론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만 투자하고 일반 대중들이 많이 봐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지금 뭐를 해도 지금 마동석이 와가지고 범죄 도시를 비범죄 도시로 만들 수 있는데 CGV는 못 살려요. 마동석이 와도 영화관은 못 살려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범죄 도시가 8탄까지 나와도 못 살려요. 네. 그게 문제인 겁니다. 네, CJ, CGV에 대해서 전략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러면요. 이미 담근 발은 어쩔 수 없고요. 다른 발은 다른 곳에 담아가지고 그 손실을 최대한 메꾸는. 지금 예를 들어 이거 첫 시간에 한 게 뭡니까 우리 한미반도체 얼마 갔어요 지금 이수페타지스랑. 네. 그런 주도주로 지금 뭔가 다른 발을 주도주에 담궈가지고 손실을 최대한 만회하는 그 방법이 옳지 여기에 이제 모든 거를 또 발을 더 담궈가지고 CGV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감내는 제 생각에 CGV 임원진들이 감내해야 될 것이고 주주분들이 그걸 같이 감내하면서 CJ, CGV의 어떤 그거를 이겨내면서 같이 가서 뭔가 향유하는 것을 하겠다. 그거는 임직원들과 가족분들이 감내해야 되는 일이지 주주분들이 굳이 감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포트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도주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화장품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하반기 화장품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이 OEM 업체 주목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쇼트랙 같은 데서 보시면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쇼트랙이 너무 잘 나가니까 중국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나요?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 은퇴한 사람, 우리나라 지도자에 못 들어간 사람, 우리나라 선수 중에 은퇴해서 지도자 들어갈 사람들 돈으로 다 사들여가지고 어떻게 하죠? 엄청난 대저택을 제공하고 자녀 학비 모두 다 대주면서 데려가죠. 그 이유가 뭔가요? 이기려고.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화장품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가장 최근 소식만 이거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메이블린이라는 세계 글로벌 메이크업 그 회사가 중국의 오프라인 매장을 다 철수했어요. 2022년 8월 달에. 네. 근데 그게 왜 일어났냐면 중국에 이제 틱톡 아시죠? 네. 우리는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중국 애들 거의 틱톡이 막 돈 주면서 막 회원 모집하는 거 아시죠?
틱톡의 꿈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로 이기겠다거든요. 근데 틱톡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인기 있는 틱톡커를 통해서 가장 많이 파는 제품이 뭐냐면 미용 뷰티 케어예요. 이가 여성 의류 여성 제품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글로벌 무슨 메이크업 오프라인도 다 철수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레퍼시픽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네. 그 메이블린이 로레알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레알조차도 쫓겨나고 있는 이 중국 오프라인의 이 강세가 결국 어디서 나왔냐? 가장 뿌리는 애국주의. 야, 너네 중국인 아니야? 너네 왜 메이드 인 차이나 안 사? 근데 아까 말한 쇼트트랙 왜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일단 메이드 인 차이나를 이겨야 되니까 실력은 없는데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코스맥스 한국 콜만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코스맥스 한국 콜만은 어차피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TSMC 같은 거니까. 그래서 코스맥스 한국 콜만의 힘을 빌려가지고 아모레퍼시픽, 설화수라든가 LG생활건강, 그 에뛰드 맘몽드 이런 거를 다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게 퍼펙트 다이어리랑 화시즈죠. 지금 화시즈가 1위, 퍼펙트 다이어리가 2위인데 그 두 개가 다 코스맥스의 작품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드러난 거는 중국 국기를 달고 나온 쇼트트랙 선수인 거예요. 뒤에 지도자가 누구냐는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내재화. 그것들을 받아들여고 그 감독이 가르쳐주는 노하우를 선수들한테 다 하고 매뉴얼을 다 해가지고 다 기술 노하우를 싹 다 뽑아내요. 요즘에 삼성전자에서도 그런 거 나왔죠. 네. 삼성전자 직원분이 빼내가지고 통째로 그대로 설계도 그대로 중국에다 공장을 만들었다며요. 반도체 공장을. 실력이 안 되니까 일단은 메이드 인 차이나로 이긴 다음에 뒤에는 한국 기술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겼으니까 이제 그 압도적인 그 점유율을 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는 한국 그 기술도 다 쳐내요. 한국 그 갖고 왔던 기술자도 쳐내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 쳐내기 직전에 코스맥스 한국 콜마 같이 지금 단순 OEM 업체가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ODM, OBM이에요. D가 디벨롭먼트고 B가 브랜딩이기 때문에 디벨롭먼트에다가 브랜딩까지 해서 아예 다 만들 수 있는 애한테. 얘 그냥 마크만 달고 파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근데 어쨌든 지금 성공을 했잖아요. 그럼 이 다음에는 내재화죠. 그동안 빌렸던 기술을 자기네 그걸로 만드는 거죠. 네. 이거는 게임 업계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화장품 업계에서도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부 다 빨리 일본이든 미국이든 이걸 파야 돼요. 안 그러면 결국 내재화되면은 그 기술을 저기 전수받았던 기술자들도 결국 다 쳐내겠죠. 그리고 이제 야 우리가 만들었던 거다 이렇게 하겠죠. 나중에는. 김치나 칼국수나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네, 이 중국향 화장품 수출과 이 비중국향 화장품 수출 현황을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화장품주의 경우는 중국 시장 기대 없이도 매출 상승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안 되죠. 근데 지금 앞으로 바꿔야 되죠. 예를 들어 지금 일본에서는 그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그 선호도가 굉장히 좋아서 지금 예를 들어 수출입 순위가 작년에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1위였는데 일본 입장에서 한국 화장품 수출이 1위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김태욱 씨가 잘한 것도 있지만 김태욱 씨가 로손 편의점을 파면서 일본을 공략했던 것을 아마 분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재미를 보고 있잖아요. 패밀리 ISC가. 그리고 마녀공장이라는 곳은 비건을 파가지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중국이 아닌 비중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중국이면은 아까 전에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그 모델만 지금 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브랜드 메이커를 내세워서 하는 업체들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미국, 일본을 파던가 미국은 좀 더 파야 돼요. 왜냐면 일본은 그래도 우리나라랑 피부나 이런 게 비슷한데 미국은 아예 다르거든요. 미국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 보세요. 애 뿜뿜 낳고 바로 다음날 회사 갑니다. 골반 자체가 틀려요. 골반도 틀리고 피부도 다 틀리기 때문에 화장품을 새로 연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연구를 해서 빨리 팔 필요가 있고 일본 시장은 이럴 때를 이용해서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최대한 다변화를 시키지 않으면 사드 보복 이후에 일어나는 이런 사태들 어떤 산업도 안전한 산업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화장품주 탑픽은 뭘까요? 당연히 지금은 코스맥스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LG 생활건강조차도 초장기 상승 종목에서 탈락될 위기에 처한 거 보셨을 거예요, 지금. 20년선 이탈 직전이거든요. 네. 그 이유가 면세점이 막히고 보따리상들이 못 들어오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중국 매출 비중이 너무 높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동안 이제 발전될 시기에 그 텀 사이에서 재미를 볼 코스맥스에 일단 투자를 한 다음에 만약에 나중에 코스맥스도 내치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수익을 향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코스맥스를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